네, 이제부터는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앞쪽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알고리즘의 기본 연산에 수행의 수를 입력 크기의 함수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저희가 시간 복잡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본 연산이 몇 번 수행되느냐 이것들을 이제 측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입력 크기뿐만 아니라 특정 입력 값에도 이제 뭐 좌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보통 따지는 거는 뭐 여러 경우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따집니다. 모든 입력에 대해서 기본 연산이 수행되는 최대 횟수를 이제 따져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사실은 보면 어떤 애를 찾는데 맨 앞에서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재수가 없으면 찾다 맨 마지막에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고려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의 경우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이런 모든 입력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기본 연산이 수행이 되니까 예를 들면 딱 수행했는데 첫 번째 뭔가를 딱 찾아내면 최선이죠. 가장 베스트한 경우입니다. 보통 최선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보통 평균 경우, 에버리지 케이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재수가 좀 제일 처음에 찾고 재수가 나쁘면 어때요? 맨 마지막에 찾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n개였다면 처음에 찾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 개수에서 전체 내시도 횟수에서 요 반만큼 되는 시점에 찾아낼 거라는 거죠. 평균은.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찾을 수도 있고 열 번째 찾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평균의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애를 한 반만큼 시행하다 보면 그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경우라고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력에 대해서 기본 연산이 수행되는 평균 횟수고요. 일반적으로 최악의 경우보다 보통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선이나 최악을 하는데 최선은 보통 안 하고요. 왜냐하면 내 알고리즘이 적어도 이것만큼은 보장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통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물론 평균의 경우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또 뭐 평균이라는 걸 나타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이 경우는 돼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최악의 경우를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배열에서 1부터 n 사이의 정수들이 중복 없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중복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얘네들을 비교해 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만약 처음에 찾으면 한 번 비교하고 말지만, 맨 마지막에 찾으면 어떻게 해요? n번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n번 비교를 해야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쭉 가서 어떻게 해요? n번 만에 찾는 그 경우예요. 그거를 저희가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는 값이 맨 처음에 있어서 한 방에 빵 찾는 거예요. 이거 최선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찾는 경우를 내 알고리즘의 성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약간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의 한 반만큼 비교해봐야 그죠? 한 요 정도는 2분의 n번만큼은 비교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는다면 저희가 평균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일단 끊지 않고요. 이제 세 번째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 복잡도의 점근적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비고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복잡도의 점근적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듯이 복잡도의 입력 크기인 n의 함수로 뭔가를 나타낼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를 표현할 때 복잡도라는 거는 입력 크기인 n에 대한 함수로 뭔가를 표현할 거예요. 자, 복잡도 함수는 보통 여러 개의 항을 가진 다항식으로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더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고차항이 시간 복잡도를 궁극적으로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요것도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고라고 하는 애를 이제 찾을 때 고려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 자료를 좀 찾고 그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제가 이제 그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사용하던 자료인데, 요게 좀 설명이 더 하기 편할 것 같아서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 복잡도 표현할 때 이제 비고표기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데, 비고표기법이라는 거는 실행 빈도수를 구해서 실행시간 함수, 그거에 대한 실행시간 함수를 이제 찾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는지 뭐 그런 건 이제 좀 이따 뭐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실행시간 함수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n에 대한 항을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앞쪽에 보통 개수는 생략하면서 이제 비고라고 하는 애를 붙이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뭐 피보나치 수열이 있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실행시간 함수 아까 전에 잠깐 보셨는데 4n 플러스 2 정도 이제 나타납니다. 4n 플러스 2 정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이 4라는 숫자도 중요하고 2라는 숫자도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쳐내고요. 얘를 이렇게 비고 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내가 갖고 있는 차수 중에 제일 큰 항목이 있는 애 요거를 보통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 보통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날려버리고 요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가능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냐면 요 뒤에 잠깐 예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된다면 작을 때는 뭐 좀 영향이 있는데 많아지는 경우가 되면 차수가 가장 큰 항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다른 항들은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식이 하나 있었는데 n의 2승 더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이 있었어요. 자, 이게 1일 때는 뭐 둘 다 뭐 이렇게 영향이 막 이렇게 있겠지만 만약에 요게 n 값이 1000 정도로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경우라면 만약에 n이 1000이라면 이 1000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값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많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정도 숫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산 결과에 100만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첫 번째 항인 n의 이승이라고 하는 애가 n의 이승이라는 애가 전체 이 결과값, 전체 이만큼 만들어낸 결과의 그러니까 약 99%인 이 100만이라는 값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 의해서 나머지 값인 1%인 요 값을 1001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은 더 미미해지죠. 더 미미해집니다. 이 앞에 숫자가 있더라도 어쨌건 여기 있는 요 n이라고 하는 요 값을 받아들인 n이 이 전체 값에 대한 영향을 아주 크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간 복잡도 함수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항만을 고려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고 n의 이승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잠깐 보시면 저희가 뭐 어쩌고 막 표현할 건데 지금 보면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5로 끝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 n이 어떻게 되건 값이 무조건 요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고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n이 2n 플러스 1이 된다면 얘가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이때 어쨌건 얘한테 영향을 주는 애는 여기에 있는 요 n이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고 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 뭐 n의 0, c 뭐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비고를 찾을 때 사용하는 그 함수가 있거든요. 그 함수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책에 보시면 저희 지금 저희 책에 비고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6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거기에 막 그런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 4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그림 2-6은 비고 표기의 정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fn이라고 하는 뭐 c의 g 뭐 gn이라는 함수 뭐 이들 간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때의 c 값, 그 다음에 n의 뭐 제로 값,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하면 또 복잡한데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간단하게 어쨌건 내가 사용하는 애 중에 요 부분을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 있는 요 수치들 있죠. 요 수치나 요 수치, 요 수치나 요 수치. 그러니까 얘네가 성립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게 성립이 가능하게 만드는지는 제가 이따가 다른 동영상을 하나 통해서 그건 좀 설명을 하고요.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만약에 이게 상수면 1로 떨어질 거고 2의 n이면 비고 n이 될 거고 요렇게 3의 n의 2승 뭐 이렇게 된다면 3대고 요것만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비고 n의 2승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식의 계산. 예를 들면 얘도 쭉 보면 얘 중에 제일 높은 애가 요거잖아요. 2의 n승으로 그러니까 비고 2의 n승이라고 이렇게 비고 표기법을 나타낼 거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그 영상 하나 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보니까 더 설명이 잘 돼 있는 애가 있어요. 딱 학생이 스스로 이제 설명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이따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여기 봤더니 얘가 10인 경우, 그러니까 n이 10인 경우, 그리고 n이 만약에 뭐 10이었는데 이게 뭐 n의 2승이었다 그러면 100이고 이렇다 그러면 200이고 이렇다 그러면 뭐 270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얘네들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드르륵 커졌다.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쨌건 여기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수치 요거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요 수치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미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해서만 고려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리즘 뭔가 표현됐을 때 저런 거구나라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도에 대한 점근적 표기를 하는데 복잡도를 보통 간단한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점근적 표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비고라고 하는 애를 써요. 보통 점근적 상한값, 제일 큰 값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경우 있죠. 제일 나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값을 써야 될 때가 언제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오메가, 빅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 이제 하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빅 세타라고 하는 애는 상한이면서 하한이네, 뭐 이런 애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 비고 표기법이라고 하는 예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책의 중간중간에 보면 빅세타 표기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상한이면서 점근적인 하한인 경우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요 경우랑 요 경우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비고 n으로 표현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빅세타 n으로 똑같은 알고리즘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책들은 다 비고 n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요런 표현이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함수가 주어지면 얘는 이제 이걸 막 계산을 할 건데 이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요식을 만족할 수 있는 요런 애를 만들어낼 겁니다. CN의 이승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에 요 C에다가 얼마라고 적어놔야 문제가 없을 거고 그때의 n 값은 얼마가 들어가야 이게 만족이 될 거냐. 그러니까 요 시점을 찾는 거예요. 요 시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얘가 작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걸 다 만족을 시키는 그 값이 언제냐 요거를 이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n의 0번째라고 하는 그 값하고요. 요 c라고 하는 요 상수값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보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 1을 넣었어요. 1을 막 넣어서 이거에 대해서 값을 뽑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요 놈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겠죠. 자, 만약에 이게 1일 때 얘가 뭐 만약에 1이었다라고 하면 1이고 뭐 어제가 이렇게 값을 넣으면 이 값이 만족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얘가 이제 커지거나 같아져야 되는데 그게 만족이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값을 이제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값을 막 넣어보는데 예를 들면 적어도 얘가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C라고 하는 애는 최소한 3이 돼야 되고요. C라는 애는 최소한 3이 돼야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그 수식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영상에 보시면 여기에다 이제 수치 넣어가면서 이제 계산하는 법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표현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건 비고 표기법일 때고 여기 오메가 표기법일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보다 작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한을 이제 따지는 거죠. 하한을 따지면서 C 값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거를 오메가 표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시점이 되면 얘가 이렇게 교차하는 요 시점에 그 값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메가를 하는데 오메가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세타도 저희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 보면 뭔가 이런 수식을 만들어냈을 때 비고 표기법하고 여기 아까 했던 오메가 표기법이 같은 경우라면 이거를 세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두 놈이 차이가 날 때가 있고요. 그죠? 두 놈이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라고 하긴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했더니 그게 비고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했더니 오메가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놈이 같게 나온다면 그때는 세타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까 제가 이 오메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 세타 표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비슷비슷한 그림이 다 있는데요. 요거까지 저희가 뭐 이렇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단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걸로
부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보다는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비고 표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상수로 떨어지는 경우, 1로 떨어지는 비고 1로 떨어지는 경우를 상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로그 n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로그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n으로 떨어지면 선형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n 로그 n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요거를 로그 선형 시간. 그 다음에 n의 2승을 제곱 시간, n의 3승을 세제곱 시간, 그 다음에 2의 n승을 지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알고리즘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애기 때문에 위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n 뭐 이런 거 엄청 좋은 애입니다. 선형 시간 정도, 내가 n을 넣었는데 n 개만큼 시간만 걸린다. 그럼 이런 건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따져보면 이게 뭐 아주 좋다고는 못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애죠. 왜냐면 막 시간이 막 이렇게 뭐 이런 제곱 시간이 걸리거나 세제곱 시간이 걸리면 이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숫자가 10이었으면 얘는 10번, 얘는 뭐야? 얘는 100번이고 얘는 뭐예요? 100에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건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고 표기의 포함 관계를 봤더니 얘가 일단은 요런 애들, 그냥 바로 값으로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굉장히 빠른 애고요. 로그 n 정도만 돼도 어쨌건 훌륭한 애고, 그 다음에 비고 n, 그 다음에 비고 n의 2승, 비고 n의 3승, 그 다음에 2의 n승,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많이 보는 그 그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치 값들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n 값이 이렇게 늘어날 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게 얼마만큼이나 이 수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로그 n은 아주 훌륭하고요. 왜냐하면 난 아무리 늘어도 얘에 대한 실행 횟수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겠지만, 뭐 이진 탐색 트리 뭐 이런 애들은 반에 반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데이터가 막 1000개, 10,000개 이래도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n 정도가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도 괜찮고요. n 로그 n도 뭐 쓸만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n의 2승 정도가 되잖아요. n의 2승 정도가 되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얘가 이 아래의 수치하고 이 위의 수치가 달라서 얘가 마치 직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도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꺾이는 애겠죠. 그죠? 왜냐면 n의 2승이니까. 여기가 10이면 얘는 뭐예요? 얘는 100이 나오는 애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수치가 막 그런 거죠. n의 3승도 어마어마한 애고 2의 n이면 뭐 말도 못하는 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 그 복잡도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 잘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아마 볼 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복잡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저런 수치가 있었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요. 눈여겨 보시고 그러고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비교하기 위한 그 그래프 여기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n승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래 수치하고 이쪽 수치를 지금 다르게 보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좀 다른데, 어쨌건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비고표기법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 뒤에 제가 그 관련된 동영상을 좀 같이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